안녕하세요. 윤선 디자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캘리그라피 그리고 예쁘게 손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도구는 아이패드와 펜슬입니다. 평상시에 붓과 먹으로 캘리그라피를 쓰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걸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쓸 글씨는 바로 봄비입니다. 보통 봄비라는 글씨를 쓰게 되면 비읍, 오, 미음, 그리고 비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데요. 저는 아마 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글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정과 그리고 글씨가 가지고 있는 글씨의 어떤 획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성격, 그리고 굵기, 변화, 방향, 그리고 글씨를 마치 그림처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5가지를 오늘 같이 염두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이라는 글씨를 써볼 건데요. 비읍을 먼저 써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써보도록 했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 저는 봄이라고 하면 마치 화분에 꽃이 이렇게 있는 형상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봄이라는 글씨가 이 꽃을 머금고 있는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약간 화분 같은 모양으로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그쵸. 꽃이 들어가야 되겠죠? 너무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막 그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꽃도 예쁜 그런 거 말고요. 뭔가 꽃잎이 서로 다르게 생기고 비슷한 게 아니라 조금씩 뭐가 다르고 그러면서 좀 점점점점도 막 생겨나고 이런 모양으로 그려보았어요. 자, 이렇게 비읍에서 꽃들이 막 나가고 있는 모양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본 거예요. 그림화. 자, 그 다음에 오를 쓸 텐데요. 우리가 비읍을 쓰고 오를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읍을 쓰고 이런 배치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배치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 비읍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살짝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같은 각도로 하지만 너무 삐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나간 형태로 한번 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오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글씨는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가능하면 웃는 모양의 글씨를 쓰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웃는 모양의 오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자, 이제 표정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세요. 자, 이제 미음을 쓸 때가 되었는데요. 미음의 위치가 여기도 있고 혹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자, 어떤 위치가 좋을까요? 한번 써볼까요? 1번에다가 미음을 쓰게 되면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이쪽에다가 해보면 굉장히 개구진 봄자가 느껴지는데요. 저는 조금 정돈된 느낌, 좀 조용한 느낌의 봄을 써보고 싶어서 그대로 요 선을 유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미음의 모양인데요. 미음이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떻게 될까요? 살짝 위로 올리면 좋겠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마지막 획을 결정 지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했다고 치면 뭔가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어버리고 여기에서 바로 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요? 근데 왜냐면은 지금 이게 각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울려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이대로 갈래요. 원래는 여기서 좀 삐친 걸로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라는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B의 위치가 만약에 이쪽에 온다면 어떨까요? 글씨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B의 위치가 만약에 이곳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글씨가 밑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봄이,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봄인데. 자, 그러면 비읍을 똑같이 한번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는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B라는 친구가 조금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시작하실 적의 시작점이 여기여도 괜찮고요. 굉장히 개구장이 짓궂은 B가 될 것 같죠? 저는 이 선에 여기에서부터 그려나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제 마지막 모음 이를 써야 될 때가 되었는데 모음 이가 어떤 모양이면 좋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모양? 자, 정답은 바로 이 전에 쓴 글씨에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쓴 봄이라는 글자에서 B에 들어갈 이 모음 이의 모양을 어디에서 따오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여기죠. 이게 가장 길잖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B 모음 이로 오게 되면 좋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봄이라는 글씨를 A라고 치고 B라는 글씨를 B 하면 이 A와 B의 어떤 전체적인 무게를 재본다고 하면요. 얘가 한 50g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B는 몇 g 정도 될까요? 35g. 이게 50g이 되려면 15g이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뭘로 채울까요? 네, 꼬치로 채우겠습니다. 균형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꼬치로 채워줬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어떠세요? 봄비라는 글자가 이제 뭔가 서로 균형이 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지금부터 펜이어도 좋고 연필이어도 좋고 어떠한 도구여도 좋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상 타임, 마지막 마무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로로 길게 글을 써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지막 마무리가 지어지는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작은 글씨까지 써줬더니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해보았는데 네 다음에는 더 즐거운,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